여러분, 오늘은요. 벌써 20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안개 속에 가려진 지금 이 순간에도 범인이 잡히지 않은 대전의 한 미제 살인사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어쩌면, 아주 어쩌면 말이죠. 여러분도 길을 걷다 혹은 버스 안에서 그 사람을 무심코 스쳐 지나갔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곁에 숨어있는 그 얼굴 없는 살인마. 오늘의 이야기는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입니다. 2006년 4월 10일 저녁, 대전의 밤 공기는 여느 때와 다름없었습니다. 대전에서 개인 택시를 몰던 56세 김씨는 평소처럼 가족과 단란하게 저녁 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늘 하던 대로 인자한 웃음을 지으며 집을 나섰죠. 나 다녀올게. 현관문을 나서며 아내에게 가볍게 흔들었던 그 손. 그것이 아내에게 건넨 마지막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실 김씨는 원래 유복한 집안에서 남부러울 것 없이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사업 실패를 겪었고 무너진 생계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택시 운전대를 잡은 성실한 가장이었죠. 키 181cm, 몸무게 80kg가 훌쩍 넘는 아주 건장한 체격. 동료 기사들 사이에서도 김씨는 여간에선 어디 가서 밀릴 사람이 아니다. 체격이 워낙 좋아 웬만한 강도는 꿈도 못 꿀 거다라는 평을 듣던 든든한 분이었습니다. 그날 밤도 그는 평소처럼 칠흑 같은 밤거리를 누비며 손님들을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새벽녘 운명처럼 그의 차에 마지막 손님이 올라탑니다. 다음 날인 4월 11일 아침, 창밖에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창가를 때리는 빗소리에 얕은 잠에서 깨어났죠. 무심코 옆자리를 손으로 더듬던 아내는 순간 차가운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상하다. 이 시간인데 왜 아직 안 들어왔지? 평소 같으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면 어김없이 집에 들어와 아내 옆에 누워 단잠을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계를 보니 이미 아침 7시가 훌쩍 넘은 시각. 남편은 평소 심근경색이라는 지병까지 앓고 있던 터라 아내의 마음은 순식간에 공포로 물들었습니다. 혹시 길가 어딘가에서 갑자기 쓰러진 건 아닐까? 불길한 예감에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보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공허한 벨소리만 울릴 뿐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제야 아내는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급히 112에 신고를 합니다. 저기 제 남편이 택시기사인데요. 아직 연락이 안 돼요. 평생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던 사람이에요. 제발 좀 찾아주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신고 시각은 오전 7시 24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신고를 넣은 지 불과 3분 뒤 경찰에 또 다른 충격적인 신고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장소는 대전 대덕구 송촌동 대양초등학교 옆에 아주 한적한 이면도로였습니다. 여기 이상한 택시가 한 대 서 있는데요. 덤프트럭이랑 부딪힌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뒷좌석을 보니까 피투성이가 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택시는 바로 간절히 찾고 있던 김씨의 택시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형사들이 마주한 광경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검은색 소나타 택시는 길가에 주차된 거대한 덤프트럭 옆면을 들이받은 채 위태롭게 멈춰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시동은 여전히 켜진 상태였고 미터기와 타코미터도 기계적인 소리를 내며 계속 돌아가고 있었죠. 하지만 마땅히 있어야 할 운전석은 비어 있었습니다. 김씨는 운전석이 아닌 뒷좌석에 상체를 기댄 채 처참하게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던 베이지색 점퍼는 원래 무슨 색이었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검붉은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택시 내부는 그야말로 지옥이었습니다. 천장부터 문 안쪽, 시트까지 온통 피가 튀는 흔적인 비산 혈흔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해자의 손에는 날카로운 칼날을 막아내려 했던 수차례의 베인 상처가 있었고 팔과 손 등에는 처절한 사투의 흔적인 방어운이 빽빽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김씨의 몸에서 발견된 자상은 무려 28군데, 그중 상당수가 얼굴과 머리 쪽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씨의 시신이 놓여있던 자리 및 고여있던 핏물 속에서 아주 결정적인 증거 하나가 발견됩니다. 바로 부러진 칼날 한 조각이었습니다. 중국산 척가형 과도. 전체 길이는 20cm 남짓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손잡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직 날카로운 칼날만이 그곳에 남겨져 있었죠. 좁은 택시 뒷좌석 안에서 칼이 부러져 나갈 정도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점이 하나 발견됩니다. 사건 직후 경찰이 택시 안을 샅샅이 뒤졌을 때 정작 사라져야 할 현금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지갑, 도어 포켓, 안주머니.
여기저기 흩어져 있던 돈을 합치면 대략 18만 원대의 현금이었습니다. 범인은 단 한 장의 지폐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니라 극심한 원한에 의한 계획살인인가? 피해자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는 점, 그리고 무려 28번이나 잔인하게 찔렀다는 사실 때문에 수사 초기에는 면식범에 의한 분노 범행 가능성이 강력하게 제기되었습니다. 하지만 김씨 주변의 평판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족, 동료, 지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한테 원한 살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에요. 조사 결과 사업 실패 후의 채무 관계도 이미 깨끗하게 정리된 상태였고 평소 성격도 유쾌하고 가정적이었던 김 씨에게서 누군가의 앙심을 살 만한 흔적은 그 어디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수사 방향은 다시 택시 강도 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어디에서 이 택시에 올라탄 걸까요? 그 비밀은 여전히 차갑게 돌아가고 있던 타코미터 운행 기록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기록을 분석해 본 결과 김 씨는 그날 밤 총 16명의 손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마지막 손님은 사건 현장에서 약 3.4km 떨어진 지점에서 새벽 4시 27분경 탑승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숫자 하나가 등장합니다. 15번째 손님이 내린 시각과 16번째인 마지막 손님이 탄 시각의 차이가 불과 16초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택시가 인적 있는 도로가에 섭니다. 앞선 손님이 문을 닫고 내리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바로 옆에 서 있던 누군가가 문을 열고 탑승하는 딱 그 정도의 찰나입니다. 현직 택시기사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연이어 손님을 태울 수 있는 곳은 새벽에도 유동 인구가 많은 번화가, 터미널이나 유흥가 근처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귀중한 목격자가 될 수도 있었던 15번째 손님은 지금까지도 단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사건 현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발견 당시 김 씨의 택시는 덤프트럭 옆을 아주 바싹 들이받은 상태였습니다. 측면이 너무 붙어 있어 조수석 문과 조수석 뒤쪽 문은 아예 열 수조차 없었죠. 게다가 당시 택시의 운전석 뒤쪽 문은 안전잠금 장치 때문에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 열어줘야만 나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범인을 태운 채 달리던 김 씨는 어느 순간 범인이 흉기를 꺼내 위협하자 본능적으로 직감했을 겁니다. 그는 건장한 체격을 이용해 도망치는 대신 범인을 잡기로 마음먹은 것 같습니다. 범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일부러 덤프트럭에 차를 바짝 붙여 세워 조수석 쪽 탈출구를 완전히 봉쇄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김 씨는 운전석에서 내려 뒷좌석 쪽으로 돌아 들어가 범인을 직접 제압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운전석 앞 도로에 떨어져 있던 김 씨의 왼쪽 신발 한 짝이 긴박했던 그 순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좁은 뒷좌석 안에서 벌어진 치열한 몸싸움 끝에 김 씨는 결국 부러진 칼날에 수없이 찔려 과다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택시 천장에 묻은 혈흔과 손에 남은 방어흔들은 그가 마지막까지 얼마나 처절하게 범인과 싸웠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범인은 대체 어떤 자였을까요? 현장에 남은 단서는 단 3가지였습니다. 부러진 칼날, 뒷좌석의 신발 자국, 그리고 섞여버린 혼합 DNA. 촉적 분석 결과 신발 사이즈는 250mm에서 260mm였고 전문가들은 이를 토대로 범인이 키 170cm 안팎의 몸무게, 60kg 전후인 비교적 호리호리한 체격의 남성일 것이라 추정했습니다. 180cm가 넘는 거구였던 김 씨와 비교하면 확실히 왜소한 체격이었죠. 그리고 결정적인 제보가 하나 들어옵니다. 사건 당일 아침 8시경 현장에서 5km 떨어진 대전역 인근의 한 세탁소에 묘한 남자가 나타납니다. 세탁소 사장은 지금도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20대 초반 정도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왔어요. 그런데 티셔츠에 피가 잔뜩 묻어 있었어요. 그걸 세탁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170cm 정도의 키, 회색 티셔츠와 군복색 작업 바지를 입은 남자. 동네 단골도 아니었고 처음 보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사장이 거절하자 남자는 돌아갔지만 이상하게도 1시간 뒤에 다시 나타나 피 묻은 옷, 정말 세탁 안 되느냐며 재차 묻고는 사라졌습니다. 사장은 그때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고 회상합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김 씨의 피와 섞인 의문의 DNA를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동일 수법 전과자 등 300여 명의 유전자와 대조했음에도 일치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범죄 기록이 전혀 없는 초범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택시 강도는 큰돈을 노리는 베테랑보다 당장 몇만 원이 급한 초범들이 우발적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이죠. 그 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평범한 이웃의 얼굴을 하고 우리 곁 어딘가에서 숨쉬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2006년 4월 11일 새벽, 대전의 한 택시 안에서 시작된 그 공포의 7분, 그리고 3.4km의 주행. 모든 진실은 그 16초의 찰나와 사라진 마지막 손님 속에 갇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2006년 4월 그 무렵, 대전역이나 터미널 근처에서 불안해 보이던 젊은 남자를 보신 적은 없나요? 피 묻은 옷을 들고 세탁소 문을 두드리던 그 사람, 그는 지금 어디서 어떤 표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아주 사소한 기억 하나가 이 사건의 마지막 퍼즐 조각이 되어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대전 송촌동 택시기사 살인사건, 16초 만에 올라탄 마지막 손님의 정체였습니다.